혹시 앞니 사이가 벌어져서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에는 앞니가 서로 잘 붙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계속 더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꽤 흔한 앞니 벌어짐의 원인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니 벌어짐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턱뼈의 크기가 평균보다 크거나 치아의 크기가 평균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배열되었을 때 처음부터 틈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는 앞니의 치아 배열 자체가 처음부터 벌어져 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천적인 원인들로 인한 앞니 벌어짐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 때부터 앞니 벌어짐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안 좋은 구강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혀로 자주 앞니를 미는 습관, 혹은 손가락 빨기와 같이 앞니가 뻗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습관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앞니가 밖으로 뻗어지면서 점점 벌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앞니 부위에 잇몸 질환이 심하면 뼈가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면서 위치가 변해 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갈이, 자연적인 마모 등으로 어금니가 많이 닳았거나 어금니가 발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씹을 때 생기는 힘이 앞니에 집중되면서 앞니가 점점 벌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기 싫다는 이유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시기 위해 치과에 오시지만, 앞서 앞니 벌어짐의 원인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적인 부분 외에도 중요한 기능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발음이 새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는 발음을 막기 위해서 혀를 이용해서 틈새를 막는 습관이 생길 수 있고, 결국 이는 앞니를 더 뻗어지게 하는 안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이 잘 낄 수 있습니다. 청결 관리가 완벽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음식물이 낀 상태가 유지가 되면 앞니에 잇몸 질환이 생기고 심화되면서 앞니를 계속 더 벌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발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유로 어릴 때부터 벌어져 있던 앞니는 젊은 나이에는 특별히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앞니가 벌어지기 시작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미적인 문제가 아닌 앞니 잇몸 질환이나 어금니 교합 문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방치되면 점점 더 벌어짐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꼭 치과에서 검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앞니 벌어짐을 치료하는데 교정 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유일한 치료 방법은 아니고 다른 치료들을 적용하거나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교정 치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정 치료는 앞니 벌어짐 치료에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내 치아를 가장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교합과 같은 부가적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며 비용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비절라인 등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서 불편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진 치료입니다. 레진 치료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충치 혹은 페이니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치아색 나는 재료로 벌어진 틈을 메우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색상을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탈락되거나 변색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미네이트가 있습니다. 치아를 아주 소량만 삭제한 뒤 투명도가 좋은 얇은 세라믹을 붙여 하는 치료입니다. 앞니에 보이는 면을 모두 커버하기 때문에 앞니 모양이나 색상 측면에서 레진 치료에 비해 훨씬 더 예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술식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케이스를 선택하고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잘 선택하셔야 하고, 얇은 두께로 인해 떨어지거나 깨지기 쉬워서 치료 후에 앞니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라운 치료가 있습니다. 치아를 많이 삭제해야 하거나 충치가 있거나 이전에 앞니 신경치료를 했던 병력이 있는 등 치아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치아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강도도 튼튼하고 라미네이트 비해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만
치아 삭질량이 많기 때문에 치아 수명 측면에서는 잃는 것이 많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인지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니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이 제대로 진단이 되었다면 다시 벌어지는 경우는 적지만, 원인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거나 치료 후에 새롭게 앞니 벌어짐의 원인이 생긴 경우에는 재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금니의 마모로 인해서 앞니에 집중되는 힘이 원인인데 어금니의 부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앞니만 치료하게 되면 앞니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천적인 앞니 벌어짐이나 악습관으로 인한 앞니 벌어짐은 10대에서 20대의 어린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앞니 벌어짐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는 연령대이고 수면 중 이갈이나 이 악물기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구강 구조를 체크받으시면서 앞니의 잇몸 질환 여부, 그리고 어금니의 마모 등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니 벌어짐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치료는 단순히 공간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기능, 미용, 습관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